날 이기면 내 아이를 낳아주지. 동양인이라 무시하며 조롱을 던진 미군 네이비실 여전사. 하지만 그 내기에서 진 미군 여성은 결국 한국 UDT 남성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의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자리한 알 아사드 공군기지는 마치 거대한 강철 요새와도 같았다. 활주로를 달구는 태양은 아지랑이를 피워 올려 세상의 모든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고, 간헐적으로 불어오는 모래바람은 온몸에 땀구멍을 틀어막는 듯 텁텁했다. 이곳은 단순한 공군기지가 아니었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거대한 기치 아래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최정예 병력들이 서로의 등을 맞대고 때로는 서로를 겨누며 기량을 갈고 닦는 거대한 용광로였다. 그 용광로의 중심에는 미합 중국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소속의 캐서린 테일러 대위가 있었다. 모두들 그녀를 캣이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길고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턱선,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는 그녀가 거쳐온 훈련의 강도를 짐작하게 했다. 웬만한 남성들을 압도하는 체격과 그보다 더 단단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그녀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기지 내 모든 연합군에게 경외와 질시의 대상이었다. 여성이 실팀의 정식 대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 길이었는지를 증명하듯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함과 그의 기반한 서늘한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마이크, 자네 소총 말이야. 어제 사격 훈련 때 보니 가늠쇠가 미세하게 틀어진 것 같던데. 사막의 먼지는 생각보다 교활해서 말이야. 최고의 장비도 한순간에 바보로 만들지. 사격 훈련을 마치고 장비를 정비하던 동료 대원에게 캣이 툭 던지는 말에는 조언이라기보다는 지적에 가까운 날이 서 있었다. 마이크는 멋쩍게 웃으며 소총을 고쳐 잡았지만 그의 얼굴에 스치는 짧은 불쾌감을 캣은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실력 없는 자의 자존심만큼 하찮은 것은 없다고 믿었다. 이곳 알 아사드에서 실력은 곧 생존이었고 그녀는 누구보다 뛰어난 생존자였다. 그런 그녀의 시야에 한 동양인 장교가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다.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해군 특수전전단, 모두가 간단히 UDT라고 부르는 부대 소속의 이준 대위였다. 연합작전의 일환으로 이곳에 도착한 그는 마치 기지에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조용했다. 캣의 눈에 비친 그는 위협적이라기보다는 왜소하다는 인상에 가까웠다. 다국적군이 모인 이곳에서 덩치 큰 서양인들 틈에 섞인 그는 유난히 체격이 작아 보였다. 특별히 눈에 띄는 행동도 인상적인 말수도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훈련에 참여하고 저녁이면 조용히 막사로 사라질 뿐이었다. 캣은 의도적으로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각인된 최고의 전사라는 이미지와 그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다. 그녀가 아는 특수부대원들은 대부분 자신처럼 넘치는 자신감과 승부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부류였다. 하지만 이준이라는 남자는 달랐다. 그는 마치 흐르지 않는 강물처럼 고요했고 그 고요함은 캣의 신경을 미묘하게 긁었다. 저 작은 체구로 어떻게 지옥 같은 훈련을 통과했단 말인가. 저 무표정한 얼굴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의문은 곧 경멸에 가까운 무시로 변해갔다. 이봐, 준. 한국의 바다는 이라크의 사막만큼 뜨거운가. 어느 날 오후 연합군 장교들이 모인 브리핑실에서 캣이 공개적으로 그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친근함을 가장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몇몇 미군 장교들이 흥미롭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준은 잠시 고개를 들어 캣을 바라보았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처럼 고요했다. 바다는 차지. 모래가 뜨겁지. 짧고 무미건조한 대답. 캣은 어깨를 으쓱하며 과장된 몸짓으로 말했다. 오, 그래? 그럼 수영은 잘하겠군. 하지만 여긴 바다가 없어.
오직 총알이 헤엄치는 모래사막뿐이지. 당신네 부대는 이런 환경에 익숙한가 모르겠네. 명백한 도발이었다.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이 주로 해상에서 활동한다는 점을 비꼬아 사막 환경에서의 전투 능력을 폄하하는 발언이었다. 브리핑실의 공기가 순간 차갑게 식었다. 이준은 그러나 여전히 표정에 변화가 없었다. 그는 잠시 창밖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활주로를 바라보더니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물이든 흙이든 사람의 피가 흐르는 곳이면 어디든 가지. 그게 우리의 일이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캣을 향한 직접적인 반박은 아니었지만 그의 대답은 전장은 환경을 가리지 않는다는 특수부대원의 근본적인 철학을 담고 있었다. 캣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던진 가벼운 돌멩이가 예상보다 깊은 물에 빠져 소리 없이 사라진 기분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걸려있던 조소가 옅어졌다. 그날 이후 캣의 이준을 향한 무시는 더욱 노골적인 형태로 변해갔다. 그녀는 공동훈련 시간마다 의도적으로 이준의 팀과 경쟁 구도를 만들었고 자신의 팀이 월등한 실력으로 그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란듯이 연출했다. 체력 훈련, 전술 기동, 시가지 전투 훈련까지 모든 면에서 캣과 그녀의 팀은 최고였다. 이준과 그의 팀원들은 묵묵히 그들의 뒤를 따를 뿐 이렇다 할 경쟁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 모습은 캣의 눈에 무기력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비쳤다. 역시 그저 그런 수준일 뿐이야. 캣은 속으로 단정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온 특수부대원. 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지루한 파견 생활에 작은 재미라도 찾기 위해 이 조용한 동양인 장교를 완전히 꺾어놓고 싶다는 비뚤어진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발 아래에서 완벽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연합군 전체가 참여하는 장거리 저격 훈련이 계획된 것이다. 캣은 자신의 주특기인 저격에서라면 그 누구도 자신을 따라올 수 없다고 자부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 훈련을 이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절호의 기회로 삼기로 결심했다. 모래바람이 거세게 불던 어느 날 오후 그녀는 훈련 계획을 핑계로 이준을 찾아갔다. 그의 막스 앞에서 그녀는 승리를 예감하는 사냥꾼처럼 차갑고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알 아사드 기지 외곽에 위치한 장거리 사격장은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의 지평선을 향해 열려 있었다. 내리쬐는 태양열에 달궈진 공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며 2000m 너머의 표적을 끊임없이 왜곡시켰다. 이곳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진이 빠져나가는 듯 했다. 연합군 소속의 저격수들이 각자의 자리에 엎드려 총기를 점검하고 있었지만 그들 모두의 신경은 단 한 사람 캐서린 캣 테일러 대위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는 마치 무대의 주인공처럼 여유롭게 자신의 저격 소총 M2010을 정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스코프를 닫고 약실을 확인하고 탄창을 결합하는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사격 전에 이을 즐겼다. 그것은 자신과의 약속이자 총과의 교감이었다. 오늘 바람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시속 15km. 하지만 저 멀리 능선에서는 와류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거야. 옆자리의 동료에게 툭 던지는 그녀의 말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묻어났다. 그녀는 단순히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읽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공기의 흐름을 피부로 느꼈고 사막의 미세한 지형 변화가 탄도에 미칠 영향을 머릿속으로 완벽하게 그려내고 있었다. 훈련이 시작되고 캣은 명불허전의 실력을 선보였다. 1500m, 1800m를 넘어 인간의 눈으로는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2000m 거리의 표적을 향해 그녀가 쏜 탄환은 무섭도록 정확하게 날아가 꽂혔다.
쿵 하는 둔탁한 파열음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질 때마다 사격 통제탑에서는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총 5발의 사격 중 4발을 표적의 중앙부에 명중시켰고 마지막 한 발만이 아쉽게 중심을 살짝 벗어났다. 이 정도 거리에서 이 정도의 집탄율은 기계로도 흉내내기 힘든 경이적인 수준이었다. 사격을 마친 캣은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를 털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두가 그녀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 시선을 온몸으로 만끽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사격장 한쪽 구석에서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이준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는 총도 없이 팔짱을 낀 채 마치 남의 일인 양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그 평온한 모습이 캣의 승리감을 자극했다. 그녀는 이 완벽한 승리의 순간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성큼성큼 이준에게로 걸어갔다. 주변의 시선이 모두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왔다. 이봐, 준. 구경만 할 건가? 당신네 부대에서는 저격 훈련은 안 하나 보지. 캣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사격장에 울려 퍼졌다. 명백한 조롱이었고 공개적인 망신주기였다. 몇몇 미군들이 낄낄거렸다. 이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 아주 희미한 불꽃이 이는 것을 캣은 본 것 같았다. 필요한 훈련은 모두 하지. 그래. 그럼 말만 하지 말고 실력을 좀 보여주지 그러나? 혹시 모르지 당신이 나보다 뛰어난 저격수일지. 그녀는 두 팔을 벌리며 과장된 제스처를 취했다. 주변은 이제 완벽한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기대감으로 술렁였다. 이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캣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그녀의 오만함과 그 뒤에 숨겨진 불안감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경쟁은 불필요한 감정을 낳지. 패자의 변명처럼 들리는군. 캣은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이 동양인 장교를 완전히 짓밟아 다시는 자신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지. 이건 그냥 경쟁이 아니라 우리 둘의 내기야.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이준의 얼굴 바로 앞에서 속삭이듯 그러나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동양에서 온 당신이 이 자리에서 나보다 총을 더 잘 쏜다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입가에 비웃음을 머금었다. 그녀가 내뱉을 다음 말은 이 내기를 돌이킬 수 없는 모욕의 장으로 만들 것이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아이라도 낳아주지. 순간 사격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거친 모래바람 소리만이 모두의 귀를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여성이 남성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조롱이자 상대방을 남자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폄하였다. 캣은 이준의 얼굴이 굴욕감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기대했다. 그가 분노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혹은 창백해진 얼굴로 거절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준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다. 그는 화를 내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마치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들었다는 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결혼이라. 생각해 본 적 없는 주제인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니 이내 캣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 그의 수락은 너무나도 담담하고 차분해서 오히려 캣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일이 너무 쉽게 풀리는 것 같아 어딘가 불안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수많은 연합군 장교들이 이 내기의 증인이었다. 이준은 캣이 사용했던 M2010 저격 소총이 놓인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총을 집어들고 개머리판을 어깨에 견착하며 자세를 잡았다. 그가 엎드려 조준경을 들여다보는 모습은 조금 전까지
그를 왜소하게만 보았던 이들의 생각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총과 하나가 된 그의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나는 듯한 기묘한 위압감을 풍겼다. 주변의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다시 사격장에는 정적이 흘렀다. 캣은 팔짱을 낀 채 그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심장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정체 모를 불안감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저 고요한 등이 곧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 채 사막의 대기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끊임없이 움직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흐름은 2000m라는 아득한 거리를 날아가는 작은 탄환의 운명을 좌우했다. 캣은 이 공기의 흐름을 읽는데 도사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감각과 데이터 그리고 경험을 동원해 탄도를 예측했고 그 결과는 언제나 경이로웠다. 그녀는 이준 역시 그 변화무쌍한 대기 앞에서 좌절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준은 엎드린 채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준경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지만 어딘가 다른 곳에 집중하는 듯 보였다. 그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호흡은 깊고 느렸다. 마치 사격 직전의 저격수가 아니라 깊은 명상에 빠진 수행자 같았다. 주변의 웅성거림도 캣의 날카로운 시선도 그에게는 닿지 않는 듯 했다. 그는 오직 자신과 총 그리고 저 멀리 아지랑이 속에서 춤추는 표적과 바람의 흐름만을 느끼고 있었다. 뭘 꾸물거리는 거지? 캣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격장을 지배하던 그녀의 자신감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이준의 검지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방아쇠를 당겼다. 탕! 육중하지만 날카로운 총성이 사막의 정적을 갈랐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저 멀리 표적을 비추는 모니터로 향했다. 탄환이 2000m를 날아가는 데는 수초의 시간이 걸렸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퍽! 모니터 화면 중앙, 표적의 가장 중심인 검은 원 한가운데에 정확하게 구멍이 뚫렸다. 사격장의 정적이 흘렀다. 완벽한 엑스텐이었다. 우연일 수도 있었다. 첫 발은 운이 따르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하지만 통제탑에서 흘러나온 교신 내용은 그들의 생각을 부정했다. 첫 발 정중앙 명중. 바람 측정 데이터와 거의 일치. 이건 미쳤군. 캣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모니터를 응시했다. 이준은 첫 발의 결과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기계처럼 침착하게 놀이쇠를 후퇴시켜 탄피를 배출하고 다시 전진시켜 다음 탄을 장전했다. 그리고 다시 길고 깊은 침묵의 시간이 이어졌다. 그의 두 번째 격발은 첫 번째보다 더 빠르고 간결했다. 탕! 퍽! 두 번째 탄환 역시 첫 번째 탄환이 뚫어놓은 구멍 바로 옆에 거의 맞닿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박혔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사격장을 감싸던 웅성거림은 경악에 찬 침묵으로 바뀌었다. 저것은 인간의 경지가 아니었다. 바람과 중력, 습도와 기압, 그리고 지구의 자전까지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계산하고 통제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캣은 자신의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쏜 네 발의 명중탄은 분명 대단한 기록이었다. 하지만 이준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격이라는 행위의 차원을 넘어선 거의 예술에 가까운 경지였다. 그는 마치 탄환의 길을 미리 보고 있는 것처럼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기고 있었다. 세 번째, 네 번째 탄환이 연달아 발사되었다. 결과는 똑같았다. 네 발의 탄환은 마치 한 점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 표적 중앙의 손바닥만 한 공간 안에 모두 박혔다. 신이 그린 그림처럼 완벽한 집탄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한 발.
이 한 발로 내기의 승패가 결정될 터였다. 이준이 이 마지막 한 발마저 중앙에 명중시킨다면 그것은 캣의 완벽한 패배를 의미했다. 이준은 마지막 탄을 쏘기 전 잠시 자세를 풀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무언가를 쫓는 듯 했다. 그는 다시 조준경의 눈을 가져갔지만 곧바로 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1분, 2분. 그의 침묵이 길어지자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술렁임이 일었다. 왜 쏘지 않는 거지? 압박감을 느끼는 건가? 켄 역시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래, 아무리 대단한 놈이라도 마지막 한 발의 압박감은 견디기 힘들겠지. 그녀는 그가 실수하기를, 그래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바로 그 순간 사막의 갑작스러운 돌풍이 휘몰아쳤다. 모래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나며 시야를 가렸다. 최악의 사격 조건이었다. 통제탑에서 사격 중지를 명령하려는 찰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준의 5번째 총성이 울려 퍼졌다. 탕! 모래바람 속으로 사라진 탄환. 모두가 실패를 직감했다. 저런 상황에서 2000m 밖의 표적을 맞히는 것은 불가능했다. 캣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참이었다. 하지만 모니터를 주시하던 통제관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이럴 수가 없어. 모래바람이 걷히고 모니터 화면이 다시 선명해졌다. 그리고 그 화면을 본 모든 이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이준의 5번째 탄환은 표적의 정중앙, 이전에 꽂혔던 4발의 탄환이 만들어 놓은 바로 그 중심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는 예측 불가능한 돌풍을 기다렸다가 그 바람의 힘을 이용해 탄도를 수정한 것이었다. 그것은 데이터나 장비에 의존한 사격이 아니었다. 자연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그 흐름을 읽고 역이용한 신기에 가까운 경지였다. 사격장에는 완전한 침묵만이 흘렀다.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그저 경이로운 광경 앞에서 할 말을 잃었을 뿐이었다. 이준은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소총을 정리했다. 그는 단 한 번도 모니터를 돌아보지 않았다. 자신의 사격 결과를 확인할 필요조차 없다는 듯이. 그는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총을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은 채 서 있는 캣의 앞을 지나갔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승자의 의기양양함도 패자를 향한 조롱도 없었다. 그는 그저 처음과 똑같이 고요하고 무심한 표정으로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캣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부심과 오만함의 성벽이 저 조용한 동양인 남자가 쏜 5발의 총성과 함께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그의 멀어지는 등을 바라보았다. 굴욕감, 패배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거대한 경외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아이라도 낳아주지. 자신이 내뱉었던 말이 저주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그것은 더 이상 조롱이 아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대한 처절한 대가였다. 캣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강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편협하고 오만한 것이었는지를, 그리고 저 남자의 침묵 속에 얼마나 거대한 힘이 숨겨져 있는지를.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는 오히려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그날 캐서린 캣 테일러의 세계는 완벽하게 뒤집혔다. 내기는 끝났다. 하지만 캐서린 테일러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의 패배는 알 아사드 기지 전체에 미묘하지만 확실한 파장을 일으켰다. 더 이상 누구도 그녀를 완벽한 여전사로만 보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 뒤에는 늘 고요한 동양인 저격수에게 처참히 패배한이라는 보이지 않는 수식어가
식당에서 훈련장에서 복도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순간에 마주치는 연합군들의 시선 속에서 그녀는 동정과 조롱, 그리고 경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을 읽었다. 그녀는 이준을 의식적으로 피했다. 마주칠 때마다 목격자들 앞에서 무릎 꿇었던 그날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굴욕감에 혀를 깨물고 싶었고 동시에 그의 신기에 가까웠던 사격수를 떠올리면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올랐다. 이준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훈련에 매달렸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모래주머니를 매달고 사막을 달렸고 사격장에서는 탄창이 빈 틈 없이 총을 쏘아댔으면 격투 훈련장에서는 남자 대원들을 자비 없이 매다 꽂았다. 그녀의 몸은 강철처럼 단련되어 갔지만 마음속의 공허함과 패배감은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다. 이준이라는 존재는 그녀가 쌓아올린 세계의 가장 단단한 기둥을 뽑아버린 태풍과도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기지에 비상경보가 울렸다. 이라크 저항 세력의 핵심 인물이자 유령이라 불리는 폭탄 제조 전문가 아부 사이프의 위치가 파악되었다는 첩보가 들어온 것이다. 그는 수많은 연합군과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간 연쇄 폭탄 테러의 배후였고 연합군 정보 자산이 총동원되어 그의 뒤를 쫓고 있었다. 그가 라마디 시내의 복잡한 시장 깊숙한 곳에 은신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연합군 지휘부는 즉각 최정예 부대로 구성된 합동 타격팀을 꾸렸다. 작전 브리핑실에 모인 장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리고 작전 책임자가 호명한 부대 명단에 캣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두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미 해군 특수부대 실팀,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캣과 이준이 한 팀으로 작전에 투입되게 된 것이다. 캣은 순간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하필이면 그와 함께라니. 작전의 전술 지휘는 캣이 맡게 되었다. 그녀의 공격적이고 과감한 지휘 스타일을 높이 산 상부의 결정이었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작전 지도 앞에 서서 브리핑을 시작했다. 목표는 라마디 중심부의 아르카디시아 시장. 첩보에 따르면 아부 사이프는 시장 내 버려진 직물 공장에 은신 중이다. 우리는 야간에 헬리콥터로 목표 지점 2km 외곽에 침투, 2개 팀으로 나뉘어 공장 정문과 후문을 동시에 타격하여 퇴로를 차단하고 신속하게 목표를 생포 또는 사살한다. 그녀가 내놓은 계획은 전형적인 네이비실의 작전 방식이었다. 압도적인 화력과 속도를 이용해 적이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목표를 제압하는 이른바 망치와 모루 전술. 브리핑에 참석한 대부분의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확실한 계획이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이준이 손을 들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캣은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의견 있나, 이 대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테일러 대위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도를 가리켰다. 우리가 받은 첩보의 출처는 확실합니까? 아부 사이프는 유령이라는 별명답게 극도로 신중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쉽게 노출했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첩보는 여러 정보 자산을 통해 교차 검증되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 캣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것은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적인 방식으로 정문과 후문을 동시에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적들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공장으로 향하는 주요 도로는 매복에 최적화된 지형이고 건물 자체에도 부비 트랩이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회의실의 공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의 지적은 타당했다. 모두가 승리를 확신하며 놓치고 있던 위험 요소를 정확히 짚어낸 것이다. 캣은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계획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을
그것도 이준에게 지적당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럼 대안이라도 있나? 그녀의 목 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이준은 잠시 지도를 들여다보더니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곳입니다. 시장 지하를 가로지르는 낡은 수로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지도에도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현지 정보원에 따르면 직물 공장 지하 창고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악취가 심하고 비좁아서 이동은 어렵겠지만 적의 감시망을 완벽하게 피해서 목표 건물 내부로 직접 침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회의실은 술렁였다. 지하 수로를 이용한 침투.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변수가 많은 방식이었다. 만약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통로가 막혀 있다면 팀 전체가 좁은 지하에서 고립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성공한다면 적의 허를 완벽하게 찌를 수 있는 대담하고 창의적인 계획이기도 했다. 캣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원래 계획을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이 굴욕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고 저 남자의 의견을 수용할 것인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저격장에서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돌풍 속에서 그는 바람을 읽고 이용해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진 남자였다. 캣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좋아. 계획을 수정한다. 그녀의 결정에 회의실의 모든 장교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준 대위의 팀이 선봉에서 지하 수로를 통해 침투한다. 내 팀은 지상에서 후방을 확보하고 교란 작전을 펼쳐 적들의 시선을 분산시킨다. 모든 팀은 이준 대위의 신호에 맞춰 동시에 목표를 타격한다. 그것은 그녀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 자신의 작전을 부정하고 자신이 무시했던 남자의 계획에 팀의 목숨을 맡기는 선택. 그녀는 이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그녀의 명령을 듣고 있었다. 그 눈에는 승리감도 우월감도 없었다. 오직 작전에 대한 깊은 집중력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작전 개시 시각. 헬리콥터의 육중한 로터 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라마디의 야경이 발밑으로 펼쳐졌다. 캣은 자신의 심장이 평소보다 거칠게 뛰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전투를 앞둔 흥분 때문만은 아니었다. 통신망 너머로 들려올 자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장을 읽는 한 남자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낯선 긴장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재와 먼지로 뒤덮인 저 도시에서 펼쳐질 전투가 자신에게 또 다른 세례가 될 것임을 예감했다. 라마디의 지하수로는 도시가 토해낸 모든 오물과 시간의 퇴적물이 뒤섞여 지독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이준과 그의 팀원들은 한 줄기 빛의 의지의 소리 없이 나아갔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시궁창 물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질척하게 몸을 잡아 끌었고 벽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생물들이 스르륵거리며 기어다녔다. 이곳은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이곳을 가장 안전한 침투로로 만들어 주었다. 지상의 셔틀버스 안 첨단 장비로 가득 찬 이동 지휘소에서 캣은 이준의 헬멧에 부착된 카메라가 보내오는 영상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녹색 톤의 야간 투시 화면은 흔들렸고 통신기를 통해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와 물소리는 듣는 사람마저 숨막히게 했다. 그녀의 팀은 목표 건물 주변에 완벽하게 포진하여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시의 소음과 무전기 너머의 정적 사이에서 캣은 손바닥에 흥건히 맺힌 땀을 전투복에 문질러 닦았다. 목표 건물 지하 30m 전방. 철제 격벽 발견. 진입로를 찾겠다. 이준의 나직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흘러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잠시 후 지지직하는 소음과 함께 용접용 절단기의 불꽃이 어둠을 가르는 모습이 화면에 비쳤다. 캣의 손가락이 조바심의 통신 장비의 다이얼을 매만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두꺼운 철제문이 마침내 열리고 팀원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다. 그곳은 직물 공장의 지하 창고였다. 퀴퀴한 먼지와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공간.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이준이 예견했던 그대로였다. 부비 트랩이다. 모두 정지. 선두에 섰던 대원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이준의 카메라가 바닥을 비췄다.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인계철선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고 그 끝에는 포탄을 개조해 만든 급조 폭발물이 연결되어 있었다. 정문과 후문으로 진입했다면 팀 전체가 끔찍한 파편 세례를 맞았을 터였다. 캣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이준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자신은 부하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준의 팀은 마치 거미줄을 해체하는 거미처럼 조용하고 정교하게 부비 트랩을 제거해 나갔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다. 오랜 시간 함께 손발을 맞춰온 팀만이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호흡이었다. 캣은 모니터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에서 자신이 속한 실팀과는 다른 종류의 강인함을 보았다. 폭발적인 힘이 아니라 물처럼 유연하고 강철처럼 단단한 동양적인 훈련 방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내부 진입 준비 완료. 대기. 이준의 신호를 마지막으로 통신은 잠시 끊겼다. 이제 캣의 차례였다. 알파팀, 브라보팀. 교란 작전 개시.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목표 건물 반대편에서 요란한 폭음과 함께 섬광탄이 터졌다. 공장 외곽을 경비하던 저항 세력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쏠린 순간 캣은 다시 무전기를 잡았다. 모든 팀 공격 개시. 공격. 지하에서 잠복하고 있던 이준의 팀이 소음기를 단 기관단총을 앞세우고 유령처럼 1층으로 솟아올랐다. 동시에 캣의 팀은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번개처럼 창문을 깨고 공장 내부로 진입했다. 혼란에 빠진 저항 세력들은 자신들이 어디서부터 공격받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쓰러져 나갔다. 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좁은 통로와 기계들 사이로 총알이 빗발쳤고 사방에서 고성과 비명이 뒤섞였다. 캣은 선두에서 지휘하며 적들을 압도적인 화력으로 밀어붙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분노한 암사자처럼 거칠고 저돌적이었다. 그때 2층 복도 끝에서 중기관총이 불을 뿜기 시작했다. 연합군의 진격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화력에 캣의 팀원들이 엄폐물 뒤에 고립되었다. 제기랄. 2층 3시 방향. 중기관총이다. 캣이 소리쳤지만 고개를 드는 순간 총알이 헬멧을 스치고 지나갔다. 꼼짝없이 발이 묶인 절체절명의 순간. 바로 그때 무전기에서 이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테일러 대위, 5초만 고개를 숙이고 있어. 뭐라고? 5초.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었지만 캣은 본능적으로 그의 말을 믿기로 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내고 모두가 엄폐물 아래로 몸을 깊숙이 숨겼다. 하나, 둘, 셋, 넷.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중기관총이 있던 2층의 벽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다. 이준의 팀이 반대편에서 시사 폭약을 터뜨려 벽을 뚫고 진입한 것이었다. 먼지와 파편 속에서 튀어나온 그들은 순식간에 중기관총 사수를 제압했다. 캣은 무너진 벽 너머로 손에 든 소총을 든 채 먼지를 뒤집어 쓴 이준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그녀를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것은 괜찮으냐는 무언의 질문이었다. 두 팀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훈련한 것처럼 완벽한 호흡으로 공장 내부를 장악해 나갔다.
캣이 정면에서 적의 화력을 유도하면 이준이 그림자처럼 측면으로 파고들어 적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가 망치라면 그는 칼이었다.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생과 사의 경계선 위에서 그들은 놀랍도록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춤을 추고 있었다. 마침내 마지막 저항선이 무너지고 그들은 아부 사이프가 숨어있는 방의 문 앞에 도달했다. 하지만 문을 폭파하려는 순간 방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젠장! 인질이다. 캣은 욕설을 내뱉었다. 최악의 상황이었다. 그때 이준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방의 설계도를 가리켰다. 그리고 자신의 귀를 가리킨 뒤 반대편 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소리를 이용해 그의 주의를 끈 다음 반대편의 얇은 석고 벽을 뚫고 진입하자는 의미였다. 캣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팀이 문에 폭발 소리가 나는 특수 장비를 부착하는 동안 이주는 반대편 벽에 조용히 섰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 쪽에서 섬광이 터지자 방 안에 있던 아부 사이프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바로 그 찰나 이주는 전투화로 벽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걷어찼다. 석고 벽이 부서지며 그가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아이를 방패 삼아 총을 겨누는 아부 사이프를 향해 몸을 날렸다. 두 사람의 몸이 뒤엉켜 바닥을 굴렀다. 캣이 뒤따라 방으로 진입했을 때 이주는 아부 사이프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그의 손에서 총을 빼앗은 후였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었다. 작전은 성공이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캣은 숨을 고르며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이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려 겁에 질린 아이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주고 있었다. 그 모습은 조금 전까지 칼날 위에서 춤을 추던 냉혹한 전사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캣은 그 순간 자신의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다른 종류의 박동을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작전 성공의 환호성은 짧았다. 알 아사드 기지로 복귀한 대원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극도의 피로감과 전투의 잔상이 짙게 어려 있었다. 시끄러운 헬리콥터 소리와 화약 냄새, 그리고 귓가를 맴도는 비명소리에서 벗어나자 비로소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묵직한 현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공식적인 작전 보고 회의에서 캣은 모두가 놀랄만한 발언을 했다. 이번 작전의 성공은 전적으로 이준 대위의 공입니다. 그의 정확한 상황 판단과 대담한 계획이 아니었다면 우리 팀은 큰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그는 이번 작전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준을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딱딱한 군대식 경례였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장교들, 특히 그녀의 오만함을 익히 알고 있던 미군 동료들은 충격적인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준은 말없이 일어나 그녀의 경례에 답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지만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부드러워진 것을 캣은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캣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간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정신은 오히려 칼날처럼 예리하게 깨어 있었다. 눈을 감으면 지하수로의 악취와 무너져 내리던 벽의 굉음, 그리고 아이를 안아들던 이준의 모습이 번갈아 떠올랐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전투복 위에 얇은 재킷 하나만 걸친 채 막사 밖으로 나섰다. 사막의 밤은 차가웠다. 그녀는 발길이 이끄는 대로 걷다가 장교들을 위해 마련된 작은 간이바에 다다랐다. 텅 빈 바의 한쪽 구석에 익숙한 실루엣이 앉아 있었다. 이준이었다. 그는 위스키가 반쯤 담긴 잔을 앞에 두고 말없이 어둠이 내린 활주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캣은 잠시 망설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지만 그녀의 발은 이미 그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가 다가가자 이주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놀란 기색은 없었다. 마치 그녀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잠이 안 오나 보군.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당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 캣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바텐더는 자리를 비운 지 오래였다. 그녀는 선반에 놓인 위스키 병을 들어 자신의 잔에 따랐다. 얼음도 없이 그냥 그대로. 독한 알코올이 타는 듯이 목을 넘어갔다. 그때 내기를 한 것 말이야. 캣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사과를 해야 했다. 하지만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미안해. 괜찮아. 이주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지난 일이야. 신경 쓰지 않아. 그는 위스키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팔에 머물러 있었다. 재킷 소매 아래로 희미하게 보이는 오래된 흉터였다. 그 상처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캣은 잠시 당황했다. 그것은 훈련생 시절 지옥주 훈련에서 입었던 상처였다. 모두가 포기하라고 말렸던 그 훈련을 그녀는 이가 부러지는 고통을 참아가며 끝까지 완수했다. 그 상처는 그녀에게 굴욕이 아닌 긍지의 상징이었다. 훈련받다가 여자가 실이 되는 건 남자들보다 2배는 더 독해야 하거든.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상처에 얽힌 수많은 밤과 땀 그리고 눈물에 대해 구태여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주는 그녀의 짧은 말 속에서 그녀가 겪어왔을 시간의 무게를 읽어내는 듯 했다. 나도 비슷한 게 있지. 그는 자신의 가슴팍을 가리켰다. 전투복에 가려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그의 어조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동료를 구하려다 얻은 흉터야. 결국 구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캣은 처음으로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숨겨진 감정의 편린을 보았다. 그 역시 상처 입은 인간이었다. 완벽한 저격수도 무적의 전사도 아닌 동료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난자. 그들은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더 깊은 대화가 오고 갔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았고 군복이라는 갑옷 아래 숨겨진 연약한 속살을 보았다. 국적도 성별도 계급도 의미 없는 공간. 그곳에는 오직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2명의 전사만이 존재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지? 오늘 같은 상황에서. 캣은 진심으로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이주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두려우니까. 내가 흥분하면 내 뒤에 있는 팀원들이 위험해지니까. 내 침착함은 용기가 아니라 책임감에서 나오는 거야. 그의 대답은 캣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기 위해 싸워왔다. 하지만 그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만 했다. 강함의 이유가 근본적으로 달랐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새 위스키 한 병을 나누어 마셨다. 취기는 오르지 않았다. 대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마음을 채웠다. 캣은 더 이상 이준이 자신을 굴욕에 빠뜨린 경쟁자로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전우이자 자신의 상처를 말없이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막사로 돌아가려 할 때 캣은 처음으로 그를 향해 부드럽게 웃어 보였다. 오늘 고마웠어, 준.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준도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사막의 일출처럼 따뜻하고 낯설었다. 그들의 길고 긴 밤이 끝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밤의 끝에서 무언가 새로운 감정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라마디 작전 이후 알 아사드 기지 내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캐서린 캣 테일러와 이준, 두 사람의 이름은 이제 하나의 단어처럼 묶여 불렸다. 한때는 조롱과 내기의 대상이었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전설적인 파트너십의 상징이 되어 연합군 대원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캣의 오만함은 누그러졌고 이준의 침묵은 더 이상 무시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의 침묵은 이제 깊은 신뢰를 주는 무게감으로 받아들여졌다. 변화는 두 사람 사이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서로를 찾았다. 함께 사격 훈련을 하며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했고 체력 단련실에서는 경쟁하듯 무게를 들어 올리며 서로를 한계까지 밀어붙였다. 캣은 이준에게서 폭발적인 힘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웠고 이준은 캣에게서 한계를 뛰어넘는 투지와 대담함을 배웠다. 그들은 서로에게 최고의 스승이자 가장 강력한 자극제였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군사작전이나 전술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훈련이 끝난 저녁 막사 앞간이 의자에 앉아 식어가는 커피를 마시며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캣은 캘리포니아의 해변에서 서핑을 즐기던 자유분방했던 소녀 시절과 아버지를 따라 해군에 입대해 편견과 싸우며 실대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털어놓았다. 이준은 진해의 군항에서 나고 자라 바다를 놀이터 삼았던 어린 시절과 말없이 자신을 믿어준 가족들, 그리고 그가 가슴에 묻어야 했던 첫 작전의 아픈 기억을 아주 조금 꺼내 보였다.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기지 내의 시선도 달라졌다.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가십거리로 여기던 사람들도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들은 마치 서로 다른 극을 가진 두 개의 자석처럼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감정의 이름을 애써 입에 담지 않았다. 이곳은 전장이었고 내일의 생사를 기약할 수 없는 곳에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치이자 위험한 일이었다. 그들은 그저 서로의 존재가 주는 낯선 위안과 안정감에 기댄 채 아슬아슬한 선을 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던 어느 날 상대적으로 평온하던 기지에 다시 한번 긴장감이 감돌았다. 연합군의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오던 현지 부족, 아르누아미족의 족장 셰이크 하미드와의 통신이 두절된 것이다. 그는 저항 세력의 대규모 무기 밀매 계획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는 마지막 교신을 끝으로 자취를 감췄다. 그가 머무는 마을은 속삭임의 계곡이라 불리는 안파르 사막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그곳은 예측 불가능한 모래 폭풍과 신출 규모라는 저항 세력의 활동으로 연합군조차 접근을 꺼리는 죽음의 땅이었다. 지휘 본부는 고심에 빠졌다. 셰이크 하미드의 생사 확인과 그가 가진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시급했지만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적에게 대놓고 광고하는 꼴이자 위험 부담이 너무 컸다. 논의 끝에 지휘관은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다. 최소 인원으로 구성된 정찰 및 구조팀을 보낸다. 헬리콥터는 적의 레이더에 포착될 위험이 크다. 저공 비행이 가능한 경비행기로 최대한 근접한 뒤 현지 지형에 익숙한 차량을 이용해 침투한다. 그리고 그 최소 인원으로 지목된 것은 모두의 예상대로였다. 테일러 대위, 그리고 이준 대위. 두 사람이 가게. 작전 브리핑실 지휘관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캣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단둘이. 저 죽음의 땅으로. 이것은 단순한 작전이 아니었다. 사실상의 자살 임무나 다름없었다. 이해 있나? 지휘관의 물음에 캣은 이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떤 동요도 없이 그저 지도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오히려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캣은 다시 고개를 돌려 지휘관을 향해 또렷하게 대답했다.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준과 함께라면 그곳이 지옥이라도 갈 수 있다는 기묘한 확신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작전 준비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그들은 최소한의 식량과 물, 탄약, 그리고 위성통신 장비를 챙겼다. 거대한 군용 차량이 아닌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낡고 허름한 사륜 구동 트럭이 그들의 발이 되어줄 터였다. 출발 직전 장비를 점검하는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불안감 때문이 아니었다.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마저 들릴 듯한 극도로 밀도 높은 신뢰의 침묵이었다. 트럭에 오르기 전 이준이 캣에게 작은 나침반 하나를 건넸다. 화려한 장식 하나 없는 투박한 군용 나침반이었다. 모든 전자장비가 먹통이 될 때가 있지. 그럴 땐 가장 원시적인 것이 가장 믿을 만한 법이야. 캣은 나침반을 받아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선명하게 전해졌다. 그녀는 말없이 그것을 자신의 군복 가슴 주머니 깊숙한 곳에 넣었다. 트럭의 엔진이 거친 소리를 내며 시동이 걸렸다. 캣이 운전대를 잡았고 이준은 조수석에서 지도를 확인하며 주변을 경계했다. 기지의 철문이 열리고 그들은 망망대해 같은 사막으로 나아갔다. 안전한 기지를 등지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옆자리에 앉은 서로의 존재가 그 어떤 최첨단 장비보다 더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막의 신기루처럼 희미하고 불확실한 목표를 향해 그러나 서로를 향한 확고한 믿음을 안고 달려가기 시작했다. 사막은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의 감옥이었다. 지평선은 태양열로 일렁이며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지웠고 간간히 나타나는 메마른 와디건천과 바위 언덕만이 단조로운 풍경에 변화를 주었다. 낡은 트럭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덜컹거리며 모래 언덕을 넘었다. 캣은 능숙하게 운전대를 조작하며 최대한 속도를 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최대한 빨리 속삭임의 계곡에 도달해야 했다. 이동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개인적인 것이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동료 군인이 아니라 함께 위험한 여행을 떠나는 두 명의 인간이었다. 한국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어? 캣이 툭 던지듯 물었다. 이준은 잠시 창밖의 삭막한 풍경을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김치찌개를 먹어야지. 뜨거운 쌀밥에. 김치찌개. 캣은 처음 들어보는 음식 이름에 고개를 갸웃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음식이야. 당신도 언젠가 맛보게 되면 아마 고향의 스테이크는 잊어버리게 될걸. 그의 농담에 캣도 웃음을 터뜨렸다. 딱딱한 군인이 아닌 평범한 아들로서의 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정겹게 느껴졌다. 나는 아마 바다로 갈 거야.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며칠이고 누워있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짙은 그리움이 묻어났다. 끝없는 모래사막 한가운데서 그녀는 시원한 바다를 꿈꾸고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가 돌아가야 할 평범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죽음의 땅을 가로지르는 고된 여정을 견뎌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그들은 지도에 표시된 아르누아미족의 마을에 도착했다. 하지만 마을 입구에서부터 풍겨오는 불길한 정적에 두 사람은 말을 잃었다. 마을은 유령 도시처럼 고요했다. 천막들은 칼에 찢겨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고 불에 탄 가재도구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 그리고 마을 중앙 광장에서 그들은 끔찍한 광경을 마주했다. 셰이크 하미드가 잔인하게 살해된 채 장대에 매달려 있었다. 함정이다. 이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울렸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을을 둘러싼 언덕 위에서 수십 개의 총구가 불을 뿜기 시작했다. 타타타탕 하는 파열음과 함께 총알이 비오듯 트럭으로 쏟아졌다. 캣은 본능적으로 몸을 숙이며 트럭을 급히 후진시켰다.
타이어가 터지고 차체에 구멍이 뚫렸다. 젠장. 완전히 포위됐어. 두 사람은 간신히 트럭을 바위 뒤에 숨기고 각자의 소총을 들고 응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적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방에서 날아드는 총알에 바위가 부서져 나가고 파편이 뺨을 스쳤다. 이대로라면 5분도 버티기 힘들 터였다. 바로 그때였다. 서쪽 하늘이 갑자기 핏빛처럼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지평선 끝에서 거대한 모래의 벽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속삭임의 계곡이 품고 있는 가장 무서운 재앙, 죽음의 모래 폭풍이었다. 폭풍이다. 저쪽 동굴로. 이준이 소리치며 인근의 작은 동굴을 가리켰다. 그것은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들은 쏟아지는 총알을 뚫고 필사적으로 달렸다. 적들도 모래 폭풍의 위력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을 끝장내기 위해 더욱 맹렬하게 사격을 퍼부었다. 동굴 입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캣의 다리에서 퍽 하는 둔탁한 충격과 함께 불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총알이 허벅지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다. 캣. 이준이 비명을 지르며 그녀의 몸을 부축했다. 그는 거의 그녀를 끌다시피 하여 동굴 안으로 몸을 던졌다. 바로 그 순간 거대한 모래 폭풍이 온 세상을 집어삼켰다. 동굴 밖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모래의 지옥으로 변했다. 총소리가 멎고 세상의 모든 소리는 거대한 바람의 울음소리에 묻혀버렸다. 동굴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캣은 상처 입은 다리를 부여잡고 신음했다. 이주는 즉시 자신의 전투복을 찢어 그녀의 허벅지를 꽉 동여매 지혈했다. 괜찮아. 뼈는 다치지 않았어. 스치기만 한 거야.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상황은 최악이었다. 트럭은 파괴되었고 통신 장비는 모래 폭풍 때문에 먹통이 되었다. 그들은 식량과 물도 거의 없이 적진 한가운데에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다. 사막의 밤은 혹독했다. 부상을 입은 캣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저체온증의 초기 증상이었다. 이주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캣을 자신의 품에 끌어안았다. 그녀의 떨리는 몸을 자신의 체온으로 감쌌다. 어둠과 바람 소리만이 가득한 좁은 동굴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박동과 숨결을 고스란히 느꼈다. 군복이라는 딱딱한 갑옷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들은 그저 서로의 체온의 의지에 혹독한 추위와 싸우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캣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쉿. 이주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 혼자서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벽이 무너져 내렸다. 캣은 이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단단한 가슴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와 심장 소리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위안을 주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이 남자를 얼마나 깊이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단순한 전우애를 넘어섰다는 것을. 준.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살아서 돌아가면 당신이 말한 김치찌개라는 거 나한테도 끓여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그것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라는 절박한 질문이었다. 이주는 그녀를 더욱 힘껏 끌어안았다. 그래. 내가 직접 끓여줄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약속해.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찾았다. 보이지 않았지만 느낄 수 있었다. 서로를 향한 애틋하고 절박한 마음을. 모래 폭풍이 세상을 집어삼킨 고립된 동굴 안에서 그들의 입술이 아주 조심스럽게 포개졌다.
그것은 뜨겁거나 격정적인 입맞춤이 아니었다.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차갑지만 간절한 맹세와도 같은 것이었다. 지옥 같던 모래 폭풍이 거치고 세상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풍경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모든 것이 두꺼운 모래층에 뒤덮여 있었고 익숙했던 지형지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동굴 밖으로 나선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그리고 더욱 적대적인 행성에 불시착한 우주 비행사 같았다. 통신 장비는 여전히 먹통이었고 비상 탈출 지점까지는 걸어서 적어도 이틀은 좋게 걸릴 거리였다. 캣의 다리 부상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극심한 고통을 유발했다. 최악의 상황.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져 있었다. 지난밤 어둠 속에서 나눈 약속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들에게는 이제 반드시 살아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었다. 내가 앞장설게. 당신은 내 뒤에서 엄호해. 이준이 말했다. 그는 캣의 부상을 고려해 모든 짐을 자신의 등에 짊어졌다. 웃기지 마. 내가 무슨 짐 덩어리인 줄 알아? 나 아직 뛸 수도 있어. 캣은 아픔을 애써 감추며 오기를 부렸지만 한 걸음 떼자마자 비틀거렸다. 이주는 말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의 어깨를 내주었다. 이건 명령이야, 테일러 대위. 지금부터 당신은 내 목숨을 책임지고 나는 당신의 다리를 책임진다. 알겠나?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캣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의지했다. 두 사람은 한 몸처럼 움직이며 고통스럽지만 침착하게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들의 여정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이었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 그들은 나침반과 하늘의 별의 의지에 방향을 잡았다. 이주는 놀라운 생존 기술을 보여주었다. 그는 사막 식물의 뿌리에서 수분을 짜냈고 동물들의 흔적을 따라 마실 수 있는 물이 고인 작은 웅덩이를 찾아냈다. 캣은 그런 그의 모습에서 자신이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것들을 온몸으로 체득하며 살아온 사람의 지혜를 보았다. 하지만 위험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모래 폭풍에서 살아남은 저항 세력들이 끈질기게 그들의 뒤를 쫓고 있었다. 그들은 이 지역 지리에 익숙했고 수적으로도 우세했다. 몇 번이나 아슬아슬한 순간이 찾아왔다. 좁은 협곡을 지날 때 머리 위에서 적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두 사람은 바위 틈에 숨어 몇 시간이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질녘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개활지에서 그들은 결국 적들과 마주쳤다. 5명의 추격조였다. 이제 도망은 끝이야. 캣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이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주변 지형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리고 캣의 귀에 속삭였다. 내가 저쪽 바위로 유인할게. 당신은 저 위에서 할 수 있겠어? 그가 가리킨 곳은 약 200m 떨어진 작은 언덕이었다. 다리를 다친 캣이 혼자 올라가기에는 무리인 곳이었다. 하지만 그곳은 추격조의 측면을 노릴 수 있는 완벽한 저격 지점이었다. 걱정 말고 당신 할 일이나 해. 캣은 그의 어깨를 밀치고 고통을 참으며 언덕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다. 이주는 그녀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반대 방향으로 뛰었다. 저기 있다. 잡아. 추격조가 모두 그를 향해 달려갔다. 이주는 지그재그로 달리며 엄폐물을 이용해 교묘하게 총알을 피했다. 그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캣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적들을 완벽한 사선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마침내 언덕 위에 자리를 잡은 캣은 조준경을 들여다보았다. 이준을 향해 달려가는 적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다리의 고통과 거친 호흡 때문에 조준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진정해, 캐서린. 진정해. 저 남자를 믿어.
그리고 내 눈을 믿어. 그녀는 라마디에서 이준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녀와 표적, 그리고 이준에 대한 믿음만이 남았다. 탕! 그녀의 첫 번째 탄환이 가장 뒤에 있던 적의 머리를 정확히 꿰뚫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한 적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이준이 바위 뒤에서 뛰쳐나오며 두 명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탕! 탕! 캣의 두 번째, 세 번째 총성이 연달아 울려 퍼지며 남은 적들을 쓰러뜨렸다. 모든 것은 불과 10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적들이 모두 쓰러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캣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총을 놓치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준이 절뚝이며 그녀에게 달려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아직 살아있네, 파트너. 캣이 씩 웃으며 말했다. 당신 덕분에. 이준도 마주 웃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한 채 다시 걷기 시작했다. 추격조를 모두 처리했지만 탈출 지점까지는 아직도 먼 길이었다. 해가 지고 사막에 다시 차가운 어둠이 내렸다. 그들은 작은 바위 틈에 기대어 앉아 마지막 남은 비상식량을 나누어 먹었다. 준. 캣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불렀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하면. 그런 말 하지 마. 이준이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살아나가. 그리고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게 될 거야.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그 어떤 것보다 강했다. 캣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가 곁에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가슴 주머니에 꽂혀 있던 낡은 나침반을 꺼내 보았다. 바늘은 어김없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은 바로 곁에 있는 이 남자의 심장 소리라는 것을. 밤의 끝자락 동쪽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마침내 비상 탈출 지점인 고원 아래에 도착했다. 지난 이틀간의 사투는 두 사람을 극한까지 몰아붙였다. 이준의 얼굴은 피로와 탈수로 헬쑥해졌고 캣의 다리 부상은 악화되어 이제는 걷는 것 자체가 고문이었다. 눈앞에 보이는 신의 재단처럼 깎아지른 듯 솟아있는 고원은 그들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이자 동시에 가장 거대한 절망처럼 보였다. 다 왔어, 캣. 거의 다 왔어. 이준이 캣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모래처럼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캣은 고개를 들어 고원의 정상을 바라보았다. 아득하게만 보였다. 그녀의 몸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한 발짝도 더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다. 먼저 가, 준. 난 틀렸어. 나 때문에 당신까지.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육체적 고통보다 자신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자책감이 그녀를 더 괴롭게 했다. 이준은 그녀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는 캣의 앞에 등을 보이고 쪼그려 앉았다. 엎혀. 뭐? 엎이라고 했어. 이건 또 다른 명령이야. 그의 등은 상처와 피로로 얼룩져 있었지만 세상 그 어떤 산맥보다도 더 넓고 단단해 보였다. 캣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그의 등에 조용히 엎였다. 이준은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고원을 향해 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내는 가장 처절하고 위대한 등반이었다.
캣은 그의 등에서 가쁘게 몰아쉬는 숨소리와 미친 듯이 울리는 심장 박동을 고스란히 느꼈다. 그녀의 눈물은 그의 어깨를 적셨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이 남자를 향한 사무치는 사랑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팔로 그의 목을 힘껏 끌어안았다. 그녀는 더 이상 짐이 아니었다. 그의 심장이었고 그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였다. 얼마나 올랐을까? 시간 감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마침내 발밑에 흙이 평평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들은 고원 정상에 도착한 것이다. 이주는 조심스럽게 캣을 내려놓고 그대로 옆에 쓰러지듯 누웠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잿빛에서 점차 푸른빛으로 변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 그들을 데리러 오기로 한 헬리콥터는 보이지 않았다. 사방은 불길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설마 버려진 것인가? 작전이 취소된 것인가? 희망의 정상에서 마주한 절망은 그 어떤 고통보다 더 뼈아팠다. 캣이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을 때 이준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하늘의 한 점을 가리켰다. 들어봐. 캣은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규칙적으로 공기를 가르는 둔탁한 소리. 두두두두. 심장을 울리는 생명의 소리였다. 지평선 끝에서 작은 점 하나가 나타나더니 순식간에 익숙한 형태의 블랙호크 헬리콥터로 변해 그들의 머리 위로 다가왔다. 구조용 밧줄이 내려오고 대원들이 그들을 끌어올렸다. 헬리콥터 안으로 몸이 실리는 순간 캣은 긴장이 풀리며 정신을 잃었다. 그녀의 의식이 사라지기 직전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끌어올려진 이준의 얼굴과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거대하고 잔인했던 사막의 마지막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지옥은 마침내 끝났다. 시간이 흘렀다. 캣과 이준은 독일 란트슈툴의 미군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캣의 다리 상처는 다행히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지 않았고 몇 주간의 치료와 재활 끝에 회복될 수 있었다. 이준은 탈진과 영양실조 외에는 큰 부상이 없었지만 마치 자신의 일인 양 매일같이 셔틀버스를 타고 그녀의 병실을 찾았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함께 돌아온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미 전설이 되어 있었다. 동료들은 더 이상 짓궂은 농담을 던지거나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들의 사랑을 인정하고 응원해 줄 뿐이었다. 전쟁터라는 비정한 현실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감정은 삭막한 기지에 남은 유일한 인간적인 온기처럼 느껴졌다. 퇴원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이주는 휠체어에 앉은 캣을 데리고 병원 정원으로 나섰다. 따스한 햇살과 싱그러운 풀냄새가 화약 연기 대신 두 사람을 감쌌다. 이제 곧 각자 나라로 돌아가야 해. 이준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들의 파견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즐겁게 제잘거리던 캣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던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미국과 대한민국. 너무나도 먼 거리였다. 사막에서 나눈 약속과 입맞춤이 과연 현실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 불안감이 엄습했다. 걱정하지 마. 이주는 그녀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내가 한 약속 잊지 않았지?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캣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 하나만으로 그녀의 모든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졌다. 며칠 후 공항에서 그들은 이별을 맞았다.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악수와 격례. 하지만 돌아선 그녀의 등 뒤로 이준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다릴게, 캣.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반년 후,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해변.
캣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라크의 사막을 헤매고 있었다. 평화로운 일상은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눈부신 햇살과 넘실대는 파도, 사람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그녀는 종종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다. 그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조각이 빠져나간 듯한 공허함이었다. 그날도 그녀는 혼자 해변을 걷고 있었다. 노을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너무나도 그립고 익숙한 목소리. 그녀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 이준이 서 있었다. 사막의 먼지 대신 캘리포니아의 햇살을 받으며 군복이 아닌 평범한 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그는 그녀를 향해 사막에서 보았던 그 따뜻하고 낯선 미소를 짓고 있었다. 캣은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이 또 다른 신기루는 아닐까? 하지만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를 품에 와락 끌어안았다. 그의 단단한 가슴과 익숙한 채취, 심장 박동.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어떻게? 연합군 교환 훈련 프로그램에 지원했어. 운이 좋게도 이곳으로 발령이 났지. 물론 운이 아닐 수도 있고. 그는 짓궂게 윙크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그리고 이준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 생각엔 당신이 나한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것 같은데, 테일러 대위. 캣은 그의 품에서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장난기가 가득했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2000m의 내기. 잊지 않았겠지? 당신이 나보다 사격을 잘하면 결혼하고 아이라도 낳아주겠다고 말이야. 오래전 자신의 오만함이 만들어냈던 그 부끄러운 말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프러포즈가 되어 돌아왔다. 캣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래, 이준 대위. 빚은 갚아야지. 결혼해주지. 그리고 아이도. 그들의 입술이 다시 포개졌다. 이번에는 사막의 동굴에서처럼 차갑고 절박하지 않았다. 따뜻한 노을과 부드러운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과 사랑으로 가득 찬 입맞춤이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크고 화려하지 않았다. 양국의 가족과 목숨을 함께 나눴던 소수의 전우들만이 모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캣은 지네의 작은 식당에서 처음으로 김치찌개를 맛보았고 스테이크보다 100배는 맛있다며 이준의 어머니를 웃게 만들었다. 이준은 캘리포니아의 바비큐 파티에서 어색하게 장인어른의 농담에 어울리며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때로는 부딪히기도 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만큼 단단했다. 그 어떤 시련도 함께 죽음의 사막을 건넜던 그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시 시간이 흘러 어느덧 따스한 봄날. 이준과 캣은 처음 만났던 그 해변을 다시 찾았다. 캣의 배는 이제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제법 불러 있었다. 이준은 그런 그녀를 뒤에서 조용히 끌어안고 그녀의 배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이제 곧 만나겠네. 응. 당신을 쏙 빼닮은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침착하고 강하고 그리고 최고의 저격수. 캣이 웃으며 말했다. 아니, 당신을 닮은 딸이었으면 좋겠어. 누구보다 용감하고 열정적이고 세상을 다 가져도 시시해하는 그런 여자. 이준이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그들은 함께 수평선 너머로 저무는 해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여정, 그 끝에서 마주한 이 평화로운 풍경. 그들은 전쟁터에서 사랑을 배웠고 죽음의 문턱에서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서로를 통해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등을 내어주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주는 품에서 낡은 군용 나침반을 꺼내 캣의 손에 쥐어주었다.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캣은 나침반을 받아들고 이내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다시 그의 손에 돌려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괜찮아. 이제 나에겐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 생긴걸. 그녀의 눈은 그 어떤 때보다 깊고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다. 사막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생명의 약속과 함께 영원한 지평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